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읍면,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중요 사안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센터 공통사항입니다. 121쪽 폭우 대비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입니다. 우기 대비 농업 기반 시설물과 축사에 대한 안전점검과 배수로 준설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풍수에 대비 점검망을 편성하여 위험요인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응급복구로 안전영농과 피해 최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2쪽 직급 불균형 해소입니다. 직급 불균형 문제는 농센터 문제가 아닌 우리시 전체적인 인력 수급 상황과 맞물려 있지만 지난 정기 인사 시 8급의 경우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9급은 22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24쪽 하천 준설사업 국도비 확보 및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용배수로 준설 대상지 조사를 한국농업총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고 특혜세와 특조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농작물 피해보험 가입 유도입니다. 올해 8월 7일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5,227헥타르로 목표 면적 5,995헥타르의 87%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유관기관과 행정이 협업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주민 의견 사전 반영을 통한 설계 변경 최소화를 위해 2026년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 변경을 최소화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농업생태원 및 생명농업센터 관련입니다. 농업생태원과 생명농업센터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 출입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절기에는 동절기보다 1시간씩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식물 이름표 부착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생명농업센터 작은 도서관은 현재 카페로 운영 중이며 향후 입주 단체 협의회와 활용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농업 지원 사업의 형평성 확보입니다. 지원사업 평가 항목을 특정 농업인의 수혜가 편성되지 않도록 기준을 재정비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홍원교 안전점검입니다. 홍원교는 2022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안전점검 실시 후 일부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추가 점검을 요청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건설도업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45쪽
농업교육 효과 실태조사입니다. 농업대학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평가표를 이용하여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교육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조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 및 자동 세척기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149쪽 축사 화재 대비 안전점검 및 대책입니다. 지난 7월 14일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원사업 추진,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축사 노후전선 교체사업 추진, 기초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축사 화재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축산법 위반 과태료 최소화를 위해 축산 허가자 579명 농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보수교육 이수 독려와 아울러서 평택 축격과 협력하여 교육 미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 125쪽 꽃맞이 단백질 분석 시스템 축적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재배단지 5개소에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백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사물별 기준 단백질 분석 검량선을 제작하여 내년부터 단백질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5쪽 쌀 품종 단일화입니다. 현재 슈퍼닝 쌀은 고시가리, 꽃맞이, 추청 등 3개 품종입니다. 외래 품종에 대한 보급종 감소로 고시가리와 추청의 보급종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의 실증 재배를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농업생태원 휠체어 대여장소 불편 건의사항 설문지는 이미 작성하여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방문자 만족도 조사도 QR코드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휠체어는 3대를 상시 보유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7대를 임대하여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쪽 공공건축물 지붕 태양광 설치 사업 재검토권은 시설 설치 전 손해보험 증서와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을 수령을 완료하였으며 준공시 업체로부터 발전 사업자 종합공제보험 가입 증서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통과 소관입니다. 165조 평택팜 쇼핑몰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위탁업체의 쇼핑몰 메뉴 구성 변경 및 상품의 지속적 관리를 요청하여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친환경 못난이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관련 조례가 공포되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농협과 유통업체와 협의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사항들이 많은데 잘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 준설 사업 국도비 124페이지에 보면 워낙 지금 뭐 폭우나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얼마 전에도 평택도 그렇지만 또 군산 같은 경우도 폭우가 시간당 뭐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큼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뭐 시민분들도 농민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향후 26년 특교세 특조금 이거는 건의가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건의는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용은 아직
예, 그 지난 7, 8월에 조사했을 때 한 136개소가 저기 조사가 됐고요. 그 아직 그 건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잘 협의하셔갖고 특조공과 특별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저희 시비 자체 예산만 갖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차질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격이 중복되는 사업 정비 하나 있는데 그 128페이지. 그럼 원해농가하고 화해농가 상토 지원 사업이 중복돼서 이거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그 원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과수, 뭐 채소, 화해가 이미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원해농가 상초 지원 사업이 주로 채소 농가하고 과수 쪽에 있고 해서 화해는 따로 별도로 이제 편성목이 돼 있던 부분들을 이제 통계목을 합쳐가지고 원해농가를 통일을 하고 그 기준은 기존에 이제 기준대로 하고. 예 기존대로 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130페이지 보면 국도비 사업 수요 사전 파악 이 부분 불용 이게 이제 매년 발생하는 걸 아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선정된 다음에도 이제 중간에 포기하거나 해서 또 그래서 새로 선정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또 지나버려 갖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진짜 여기 말씀 계획 향후 계획에 나와 있듯이 그 희망제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좀 실현이 가능성까지도 좀 꼼꼼히 검토해서 이게 불용해서 반납하는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실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기회를 또 상실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농업 생태형 관련해서는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시범적으로 뭐 연장 운영 중이라고 하시니까 시범 결과를 가지고 확대 여부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출입문이 지금 그 농업생태원하고 생명농업센터하고 사이에 즉 농업기술센터들 들어가는 길 그 길과 지금 만드신 거는 주차장 쪽으로 터서 만들었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농업생태원에서 생명농업센터로 가려면 거기에 근접해서 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통로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쪽도 뭐 필요한 그걸 뭐 막으라는 건 아닌데 실제로 좀 필요한 거는 지금 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생명농업센터. 거기 카페를 가려면 거기가 지름길인데 이게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어 어찌됐든. 물론 기존보다는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고기를 좀 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농업센터와 농업생태원이 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조치해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좀 좁게 말고 좀 어느 정도 또 그 뭐지 그렇게 하면 거기 있는 식물원도 접근성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작은 도서관은 꼭 생명농업센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방문자 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소규모로 해서 좀 이렇게 학생들이나 방문하시는 분이 우리 농업과 관련된 책들을 좀 볼 수 있는 또 생태원과 관련된 도서들을 좀 볼 수 있는 뭐 몇백 권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한테 그런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하나의 제안이라면 제안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농협하고 관련해서 그 농협 창고 슬레이트는 아직 안내를 하진 않은 거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그러니까 현재 9월 1일 기준에 갖고 농협 창고가 21개소고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전수조사한 다음에 농협에다가 안내했다고 합니다.
농협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장만들기 행사 개최는 뭐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왜냐하면 농업과도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향후에 또 우리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이나 먹거리하고도 그 특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더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점점 지금 집에서 직접 담그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집마다 장맛이 틀리는데 지금은 사다 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 다양한 부분의 그런 요구들이 저는 우리 농업에 있어서의 어떤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안중농협 퇴비장은 여기서 보면 악취 저감제 지원하고 그러셨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지원하시는 게 맞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좀 비용을 거기서 좀 예산을 잡아서 당장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2, 3년 내에 자금을 확보해서 새롭게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농협이 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이 부분 저희 농협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감제 지원해 주되 그 부분은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서 하나 이건 여쭤볼게요. 쌀 품종 단일화가 있는데 이 조생종이 고시가리가 등재 기간이 2032년이고 추정 품종은 27년 공급 중단 예정이고, 이게 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어떤 법이나 뭐 다른 국가하고의 어떤 문제나 어떤 협회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국립종자원에서 네. 이제 지난 2017년도부터 이제 외래 품종에 대한 보급종 중단을 그때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외래 품종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추천과 고시가리가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종자에 대해서 보급량을 계속 줄여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추첨은 이제 2027년에 이제 아예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고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종자원에 가서 건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본 식물을 보호하는 걸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연장한 상태라서 조금 이제 유예 기간이 이제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도 보급종이 감소되는 추세는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걸 대응할 이제 품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종자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 목표가 외래 품종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없애겠다. 우리 국내 정부 품종으로 방침. 예. 변화시켜 나가겠다, 네. 이런 기본 방향에서 지금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가 좀 변화되잖아요. 약간 마열대성도 띄고, 그럼 그런 네. 거에 대한 품종도 그런 품종도 이제 농촌진흥청하고 국립종자원하고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품종 개발이라는 게 이게 금방 안 되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해나갈 걸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지역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남이나 이쪽 호남 쪽에서 주력하는 또 품종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기후 이제 토질하고 기후대에 따라서 이제 품종 적응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계도라도 한수 이북하고 이남하고 적용되는 품종도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한수 이북에서는 이제 재배가 잘 되는 작목이 이제 이남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물원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신축하는 거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보완하시는 것들 대책도 알겠는데 시점은 좀 고민이 되겠지만
식물원은 향후에 이제 생태원 내나 생태원 확장하면서 그 생태원 내 쪽으로 포함되는 쪽으로 저희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하나 질문이 드는데 평택방 이 쇼핑몰 운영 개선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좀 워낙 쇼핑몰들이 많잖아요. 쇼핑몰들이 종합 쇼핑몰이라 뭐 하나 살려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홍보는 좋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약간 근본적인 좀 고민은 좀 되는 지점이 있다. 이런 말씀과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아니라 진짜 효과성이 있는지 그러면 그 효과에 맞는 방식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 그냥 이걸 유지해야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게 문제를 풀는 것보다는 백지 상태에서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할 부분도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은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소비자들에게 특화된 이제 쇼핑몰들이 너무 많고 그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유입이 그쪽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기존에 이제 각 시군의 쇼핑몰을 통합해서 케이지팜이라고 운영을 하다가 그 정책을 포기를 하고 이제 네이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시 자체 쇼핑몰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재단하고 연계해서 기존의 로컬푸드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도 이제 재단이 일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저도 그 행감 때 제가 몇 가지 한번 조치한 사항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한번 이렇게 또 조치를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담아 오셨는데 그 부분 잘 지켜줘서 다음 행감 때 좋은 결과 나오길 좀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면 130페이지 한번 보면 이 부분도 이제 재차 한번 좀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 현황을 보게 되면 이 사업 자체 세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좋아요. 이걸 무조건 우리가 이전 실은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러 이유 사유를 해서 뭐 없어서 또 희망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용액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잘해서 국비가 좀 반환되는 일 없도록 불용이 없도록 다시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행감 때 가장 질의 많이 했던 게 성과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잘 앞으로 성과 목표에 대한 설정을 지난 3년간 잘 비교해서 설정을 잘 하실 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성과 지표를 좀 잘 목표를 잘 설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목표 이상 초과 달성 실적을 했는데 목표는 몇 년째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잘 담아 오셨는데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이게 화재 요인이 대부분 전기 합선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에서 뭐 국비 도배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쉽게 말하면 전기 합선 의존에 대해서 차단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혹시 이 사례 네 가지 사례 총 합해서 피해 금액은 대충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네, 아마 소방서 쪽에서는 아마 네, 네. 피해가 있을 것 네,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체적으로 너무나 잘 준비를 하셨어. 정말 짧은 기간 2개월 만에 이렇게 준비했다는 게
우리 농업센터 직원분들이 정말 수고를 정말 많이 해주셨다는 말에 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우리 이승용 전 의장님께서도 평택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 평택을 대표하는 쇼핑몰이니까 아까 뭐 여러 방안을 아마 또 고민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그리고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잘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협의가 좀 잘 이루어져야죠. 그다음에 또그 입점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그분들하고 무슨 소통에 좀 시간을 좀 더 가져서 좀 우리 평택팜에 대해서 유지냐 아니면 또 개선해서 활성화시킬 거냐의 그런 답은 좀 조만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위원장님,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행감 끝나고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관우 의원님 말씀한 따라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 보험 보니까 한 87% 목표 달성이 다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혹시 올해 그 농작물 피해는 많이 없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예년보다는 나는 좀 적어요. 폭염 피해도 조금 적은 편이고요. 특히 과수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그 농지근과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농가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좀 피해가 좀 적더라고. 근데 다만 이제 그 기후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과가 좀 커지는 그러한 증상이 좀 있어서 향후에 이제 좀 열과가 좀 우려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농업재해법이 좀 통과가 되면 좀 더 보다 좀 다양한 항목에서 농가에게 좀 피해 보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이제 감안하면서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품목은 73개 품목인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고요. 뭐 농작물 재보험 그 예산 현황이나 이런 거 보면 자부담이 20%에서 국비 10% 추가해서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니까 올해같이 피해가 없으면 천만 다행인데 혹시 피해 농작물들이 생기거나 뭐 과수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때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나 뭐 SNS는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해갖고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133페이지 보면 회랑 및 정자 활용도 제고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농업생태원에서 다 활용을 했나요? 아니면 시민이나 복지 행사 등에서 대여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아니, 또 많은 부분 시청의 유관 이제 과에서 그 행사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예, 예. 다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주말이라든지 이용할 때 농업인들이 직거래 장터 쪽으로 좀 활용을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농가 수요하고 조금 맞지는 않아서 그런지 현재 그런 부분 이용은 안 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임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이 스타 기관에서 이용하는 거는 전부 다 자부담 100%인가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나요? 부담해 예, 주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축산법 위반 가태료 최근 3년간 위반 가태료가 20건이었는데 혹시 25년 축산 허가자 등록 정기 점검을 실시했어요.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혹시 지금 현재까지는 위반 축산업 얼마 몇 군데 정도가 발견이 됐나요? 요거 그 20건은요. 전체 2023년도에 23년부터, 예, 23년도에 그 부과된 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4년도하고 금년도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축산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연계하는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신규 보수 집합 교육인데 이 교육을 실시했나요? 8월 27일 날? 예, 축협 주관으로 해갖고 저희가 가서 교육하고요, 실시했습니다. 참여도는 어떤가요? 이 교육이 온라인 교육하고요, 집합 교육인데 대부분의 축산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다 온라인. 이수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셔갖고 이제 온라인이 힘드신 분들은 이제 현장 교육을 참석을 하십니다. 거의 한번 할 때 80여 명 정도 오십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도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거 세부적인 관리도 꼭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모니터링 해갖고요, 이수 안 받으신 분들 개별 연락해서 다 기간 내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른 것들은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농업 성태원에 휠체어 대여 여기 원래 휠체어가 4월하고 6월 달에는 7대인데 3대는 비치되어 있다는데 4월, 6월 달에 제일 성수기인가요?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가요? 아무래도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그때가 이제 꽃나들 행사도 있고 또 생태원의 경관이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오십니다. 가을에는 무슨 행사가 많이 있지 않나요? 거기는 그쪽에는 많이 가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을 수학 축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어문화 박람회가 있어서 같이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정어문화 박람회 이후에 계속 매주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시죠. 예, 봄 그때 4월 그때가 가장 많이 오시고요. 4월, 5월이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조금 방문객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9월, 10월 요때 또 많이 오십니다. 네, 여기 뭐 정문화 박람회가 있을 때는 더 많은 거를 비치를 해놓으시겠지만 뭐 시민들이 찾았을 때 불편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들 애 많이 쓰셨어요, 상반기 동안에. 네, 고맙습니다. 하반기 할 일이 더 많으시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수확철이기 때문에요. 농가에 이제 그 농가도 이제 농산물 품질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행사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뭐 최근에 많이 든 건 많이 사실 늘었어요? 우리 124페이지에 보면 하천 준설 사업 이 조사 추진은 다 마무리하셨죠? 8월까지. 예,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그 138개소가 138개. 예,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또 사업을 또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그렇죠. 우선순위 이제 여기서 선정을 몇 프로 해야죠. 정도 선정이 될까요? 그거는 또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예산에 따라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유동적입니다. 이게 저 용배수로 준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2, 3년 아니면 5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 그러다 보면 또 빠지는데도 계속 빠지게 되고 또 콘크리트가 안 돼 있는 그 배수로 등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좀 선별을 하시더라도 잘 하셔가지고 좀 피해가 안 생기도록 이 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협조가 예,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하여튼 애쓰시고요. 농업 기반팀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다니시고 네. 그렇다고 다른데 고생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다들 애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129페이지에 이 농로포장인데 이건 당연히 이제 농로포장 앞으로 이제 신규를 할 때는 이제 농로포장이 좀 넓어져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데서도 그 우회전 좌회전하면서 사고가 좀 많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접수가 되는 대로 현장 확인해서 폭이 좀 넓게 해서 우회전 좌회전 하면서 전복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파악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게 읍면동에 이게 접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수시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오면요, 예. 바로 현장 확인해갖고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바로 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전체적으로 넓게 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로 해서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벽품종 단일화는 지금 어차피 조생종이나 중만생종 중에 추청과 고시가는 지원이 보급 중 공급 중단이라는 건 끊긴다는 얘기죠. 27년도, 32년도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예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생산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추청 27년도, 고시가는 32년도.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하에 예. 있는 거고 꿈맞이나 우리 미수찬, 수찬미 같은 거는 이제 보급종으로 좀 키워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꽃맞이 같은 현재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하고 있는데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보급종으로 되게 되면 안정적으로 종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꿈맞이 밥맛이 좋다고 그러셨나? 누가 그러셨나 그때? 우리 기술복구과장님이 그러셨죠? 밥맛이. 알겠습니다. 국산 외래 품종보다는 국산 품종을 좀 확산하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 홍보 강화 전에부터도 이 판매가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좀 더 활성화해서 좀 정착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한 건데 예산이 1,330만 원이네, 그죠?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죠, 과장님? 네, 저희 내년도에 이제 로컬 재단에 그 예산을 태워가지고 이제 로컬부터 일단 시작을 우선 하고 예.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못난이 요 농산물을 좀 꾸러미로 좀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온 오프라인 같이 뭐 많이 그 홍보 활동 하시겠지만은 판매에 적극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농가 소득 보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남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센터 소장님이야 과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승겸 의원님 칭찬이 아주 잦으시는데 칭찬 받을 일 많이 하셨죠 올해? 칭찬 받을 일 많이 하셨죠 농업센터 소장님 칭찬 받을 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뭐 우리 평택시의 농업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에게 많은 그런 기술을 보급을 해서 평택시의 고품질 농업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는 그런 데인데 그와 반면에 또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전문적으로 이 농업에 이제 그 매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농업에 관련된 행사는 상관이 없는데 농업에 관련 예외된 행사들도 아마 그쪽에서 좀 행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또 관리를 하시려면은 그만큼 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뭐 주말에도 또 출근들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소장님 뭐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 없습니까? 아마 이제 손호명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행사라는 게 농업 생태원 이제 그 네. 활용한 네. 행사 같은데요. 당초에 농업 생태원을 구성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생태원에 오셔서
행사에 참가하시면 농업 농촌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농센터의 기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쪽으로 보면 이 부분도 간접적으로 그 농센터의 뭐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그 관련된 이제 과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이해 설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생태원은 어디 과에서 관리하죠? 농촌자원과에서 관련. 농촌자원과죠. 이거 민간 생태원 관리를 민간 위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공원과 이제 공원에 이제 농업공원이거든요. 공원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는 없는, 우리 시는 없는 거 같고 아니 일반 공원과하고 행사들도 지금 예. 방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 관련된 그런 그 예에 뭐 평택 시민분들이 물론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는 맞는데 이 농업 생태원에서 현재까지는 지금 거기에 그 관리하시는 이제 과에서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농업 생태원을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부서에서 와서 행사를 치르고 뭐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와서 이제 행사들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곤한 건데 이런 부분을 민간 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관리하게끔 하면 어떻겠냐는 거를 한번 의학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한테. 현재 그 부분을 이제 뭐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부서가 힘들으면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하려고들 안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분들이 좀 편한 부서가 있고 조금 힘든 부서가 있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한번 뭐 연구해볼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농업정책과 그 하천 아까 김성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천 준설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네. 근데 그 준설 작업을 할 때 대부분 이제 그 현재의 농지를 가서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저기 농경지 작업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럴 텐데 농경지 작업을 된 데를 가서 보면은 물론 이제 해마다 용배수로를 준설을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해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농로 포장된 그 옆에 사이드에 대부분 뭐 또 이렇게 뭐 콩이나 뭐 이런 뭐 심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농작물을 심으신 분들이 그 여유의 땅을 이제 뭐 콩도 심고 뭐 쪽파도 심고 여러 가지 농작물 심는 분이 많은데 그 준설토를 포크레인으로 바가지로 긁어서 이거를 뭐 반출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농수로 옆에 어디다 이렇게 눌러서 뭐 이렇게 다디고 그러는 거죠, 거의. 뭐 일부러 이렇게 반출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준설토를. 그거는 제가 한번 현장을 한번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반출시키는 거로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옆에 쌓아놓으면은 또 그게 또 다시 또 흘러내리기 이제 때문에. 반출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준설토를 퍼서 그 맨홀 용배수로에 있는 준설토를 바가지로 긁어서 옆에다가 쌓아놓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올려만 놓는 분이 있고 바가지로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장비 기사분이.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실 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나라시라고 그러잖아요. 표면을 이렇게 나라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가지를. 그렇게 깔끔하게 해주는 분이 있고 그냥 퍼서 올려만 놓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나중에 그 농민들이 그
녹록길을 이용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울퉁불퉁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장비를 채용을 할 때 장비 운전하시는 분한테 그런 교육을 꼭 시키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준설 작업 때는 항상 그 표면 나라시를 좀 잘 해주게끔 그렇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촌 민박에 대해서는 뭐 지금 몇 군데 정도가 평택시에서 하고 있죠? 지금 민박은 지금 21개소인데요. 네네. 그 매년 그 상하반기 나눠서 이제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근데 도비 지원 사업을 해서 2개소를 올해 같은 경우 2개소를 하는데 그걸 이제 정밀 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 운영은 이제 누가 그 건물주가 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죠. 건물주들이 직접 민박주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보수를 해서 민박집으로다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평택시에서 개보수를 해줘서 운영은 이제 건축주가 하시는 거고, 이제 뭐 관리도 다 건축주가 하시는 거고, 예. 뭐 혹시라도 나중에 또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 평택시에서 이제 지원금이 가능한 건가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 그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이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이제 그 아무래도 외부 숙박업이다 보니까 거의 준하는 이제 안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재 안전도 중요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골의 자연문학에 이제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빈집들이 도심으로 많이 이제 아이들 뭐 교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심으로 많이 이사를 가시고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빈집들을 혐오 시설로다가 그냥 방치해 두느니 이런 부분을 개보수를 해서 민박으로 쓰는 거는 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야 그분들이 또 계속해서 유지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뭐 예산을 다루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해서 좀 예산을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또 요즘에는 뭐 드리겠지만은 이제 모내기 하고 그럴 때 보면은 농로 포장의 옆에는 이제 용수로나 배수로가 되겠고, 어떤 그 통행에 있어서 뭐 이항기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통행을 할 때 피항지가 없어요. 피항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 부분은 저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어디지? 농어촌공사. 일단은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피항지까지는 좀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해 주시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마 저기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그 각 읍면동에 지금 농민 상담소가 있죠. 농민 상담소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 피항지가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좀 한 번에 많은 거는 뭐 지원을 못하지만은 연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서 그런 피항 시설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저 서탄면에 항공방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부터는 뭐 그런 차질이 좀 없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신경 쓰시고 과장님 신경 쓰셔서 그 수파 그 운영위원회에 누가 당연직으로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센터에서. 당연직 부분은 과장님이 저희가 들어가시- 결정할 게 아니라서요. 일단은 이번에 9월달에 하는 회의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농센터 입장을 이제 발표할 예정.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뭐 이렇게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하다 보면은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뭐 업무를 기피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꼭 챙겨서 그때에 방제가 돼야 되니까는 항공 방제가 돼야 되니까 그런 거는 꼭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저도 좀 뭐 지역구에 저 이관우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평택의 그 농업에서는 좀 챙길 거는 꼭 챙기셔야지만이 농민들이 애탈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편리를 봐드리는 거지. 아니 당신 일은 당신이고 우리 일은 우리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힘들어지는 건 농민들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송탄 농협 조합장님도 굉장히 그 힘들어하셨고 서탄에서 농사짓는 농민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니까는 그런 부분은 좀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육과는 이제 다 예산까지 다 확보가 돼서 끝난 거죠? 현재 BF 인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아직도 이제 예산이 건축물 준공은 이제 됐고 네. 이제 다만 BF 인증이 약간 보완할 사항이 있어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기류 예산은 이번 추경에 1억 9천 7백만 원을 이제 상정한 상황. 그럼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올해 안으로? 집기류 설치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고 가능하면 내년 이제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보급과 미생물관 그 준공은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예산 편성이 잘 되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올해 그래서 이제 특교세를 신청을 했는데 특교세가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미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신청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국비가 이제 2억 5천을 신청을 했는데 거의 이거는 100%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받으면 일단 설계하고 집안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놓고 내년에 다시 이제 예산 신청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죠? 아, 예, 미생물이. 미생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거를 좀 교부금 특별 교부금을 좀 신청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번에도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저희 민주당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국가의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아시겠지만 각 세 지역구에 9억씩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16억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려웠고 이제 9월 달 중에 다시 이제 특조금을 다시 경기도 특조금을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도 예산 사정이 녹록지가 않아서 큰 기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의원님들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떤 그 예산을 받아 오시는 건데 우리 평택은 이제 이제 복합도시고 그래서 어쨌든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할 그런 도시인데 지금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친환경 농법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농사를 유도를 해놓은 건데 평택시에서 농업인들한테 어떤 이런 자원도 우리가 준비를 안 해줘 가면서 친환경 농법으로다가 농사를 짓게끔 홍보를 한다는 거는 지금 엇박자가 안 맞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몇 년도까지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건가? 혹시 뭐 예측을 해보셨어요?
일단 저희가 2027년도에는 준공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면 뭐 내년에도 당장 완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산 사정이 녹록치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는 있지만 재정 여건이 안 받. 의지만 갖고 계신 거잖아. 네, 의지만 있죠. 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좀 조기에 예산이 좀 편성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유통가 질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김승겸 의원님이 이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조례를 먼저 발의하셨는데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이 진열돼 있습니까? 못난이? 못난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상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예, 현재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 판매도 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매대가 일반 매대하고 같이 이제 포함돼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 천안 충청도 쪽에 이제 가서 벤치마킹 차 갔다가 그 로컬푸드 매장을 들려봤어요. 근데 그쪽은 농협하고 같이 매장을 같이 운영하더라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같이 그 매장이 들어가 있어서 그 들어가 있으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대가 따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못난이 농산물이 진열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품목이 뭐 소비자한테 외면당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평택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게 되는 그 개념은 과장님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게 된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실래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희 이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형 농가는 솔직히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면 상품성이 없는 농산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판매할 데가 솔직히 없거든요. 그걸 이제 로컬푸드에서 흡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기지 정도 역할을 하는 거죠. 유통 경로 쪽에 저희 로컬푸드가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제 대형 농가들은 저희 로컬푸드에 뭐 한두 분은 나올 수는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은 시장으로 직접 출하하고 있고요. 저희 쪽 로컬에 나오시는 분들은 소규모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개별 포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 포장도 직접 농가가 직접 하고 있고요. 가격도 이제 농가가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못난이 농산물의 가장 큰 쟁점은 그 농가들이 과연 자기 농산물에 못난이자를 붙일 거냐. 요거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을 붙임으로 해서 자기가 1,000원에 팔 걸 한 800원에 내려야 되거든요. 못난이 농산물. 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다가 얼마 출연금 지원하고 있죠? 저희가 작년에 이제 29억이고 이제 좀 더 이번에 올려서 이제 상정을 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인건비 비율은 점점 줄고 이제 목적 사업비가 이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재나 아니면 이제 홍보나 그런 이제 그 거기에 나오는 농가들도 계속 늘고 있고요. 소비자도 그만큼 늘고 계시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고령화가 돼 가고 있고 지금 아마 만 65세 이상 되면은 면허증 반납해라고 아마 그렇게 좀 홍보는 저희가 있을 거예요. 안전상
만 65세인가요? 만 70세인가요? 운전면허증 반납하라고 그럴 때가 만 70세인가요? 네. 사실 그 우리가 평택시에서 연간 몇십억씩 그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농촌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은 소규모 농가분들이 농사를 짓는 텃밭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농작물을 생산을 해서 판로가 없이 그냥 뭐 이웃집에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모아서 매장에 갔다가 상품화를 만들어서 다만 가지 한 개에 500원이든 오이 한 개에 200원이든 현금화 시켜서 이 부분을 농업인들한테 도와드리려고 그런 개념으로다가 직매장을 해놓은 거지 기업적으로 가라는 직매장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가 순회를 해야죠. 화물차가 순회를 해서 어느 마을 어느 리 어디 다 다니면서 농가 요즘에 GPS 다 이용되니까는 어느 농가에 몇 번째면 다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수거를 해서 그거를 집화장에 갖다 내려놓고 포장해놓은 분들 인건비 줘서 소포장해 놓고 진열장에다가 매장에다가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는 그 목적이에요. 이게 29억 30억이 무슨 돈입니까? 지금 평택시는 노컬포트 직매장이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배가 항로를 하고 있으면 산 위로 가고 있는 거야, 산 위로. 목적에 안 맞게 지금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어쨌든 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소규모 농가들이 그 로컬 푸드를 더 활용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과장님이 화물차 끌고 다니시면서 수고하셔도 되고, 예? 뭐 학교 급식에 연간 몇백만 원을 납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노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자체 농산물 몇 프로나 판매합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40~50%는 저희 쪽에서 나오는데 이제 겨울철이나 동절기 이럴 때는 저희가 솔직히 농산물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가공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규모 농가를 좀 더 찾고 지금 순회 수집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형 매장들이 들어와서 지금 농협의 하나로마트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럴 때 서로 협업해서 농민과 농촌과 농협과 평택시와 좀 협업을 해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평택 농협이든 송탄 농협이든 안중 농협이든 팽성 농협이든 지금 하나로마트 잘 운영되는 데 거의 없어요. 그만큼 힘든 시기예요. 우리 농산물을 어렵게 만들어서 가락동 올라가면은 물건 상품 좋은 쪽만 지갑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은 운반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운반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해결을 해줄 생각들을 하셔야지. 잘 좀 유통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좀
잘 소통을 해서 그 농민들 농가 생산 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의원님 마치겠습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제 우리가 지난 행감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당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취지는 명확하니까요. 네, 이 시간 이후에 또 로컬푸드 재단 시작하면 또 이야기하실 텐데 어쨌든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좀 잘 생각해 봐 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곧 정원문화박람회 이제 개장 앞두고 있는데 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지금 계속 작가 정원하고 기타 네. 정원들 하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 저희 이제 관람객 안전하고 그런 부분도 신경 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게 주차장 문제인데 요새 계속 주말마다 비가 오고 있어서 그 부분 뭐 중간중간 체크해가지고 대안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점 기대치가 시민들 기대치가 올라가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잘 협업하셔서 미비한 부분 없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현장 방문 때도 상임위 차원에서 가서 한번 돌아볼 건데 그때 또 잘 둘러볼 수 있도록 잘 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